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게 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첩첩산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빠른, 가장 심각한 것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매니저, 지금 이란 사태가 또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미니애폴리스 사태를 대내적인 문제를 깨는 데는 또 대외적인 이슈만한 게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란에 대한 문제 이게 커지면 유가를 건드리게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미국 내 정치적인 이제 상황이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건들면 건들수록 자꾸 이제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이제 미네폴리스 이슈도 이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 지지율이 이제 30%대에서 반등의 기미를 이제 보이질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외부적인 이제 이슈를 가지고 네. 계속 지금 캐나다 100%또 관세 얘기도 친중하면. 주말 동안에 네.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있었고 지금 이란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사실 이제 이란의 이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좀 격화되어 있고 그걸 이제 무력으로 이제 진압하는 이란 이제 혁명 수비대와 이제 고위급 이제 대처 방식 자체가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들을 좀 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기에 이제 군사적인 옵션을 이제 또 참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개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제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결론은 전면적인 이제 대치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미친 개 전략이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뭔가 이제 굉장히 좀 이슈를 이제 강하게 좀 자극을 시켰다가 결국에는 그걸 이제 협상의 지렛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딱 그런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얻을 우리가 거 얻고.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그린란드 네. 이슈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걸 확인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란 사태도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중동은 또 뭔가 이제 좀 돌발 변수가 맞아요. 이제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네. 헤즈볼라를 포함해서 이제 중동의 이제 무장 단체들이 또 미국의 이제 군사 옵션에 대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미군 기지나 뭐 이런 미군의 사상사가 발생만 한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나죠. 빌미를 네. 또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이제 긴장감이 계속 좀 높아지고 유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고조가 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것도 결국 타코 트레이드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새해 들어서서 글로벌 이제 증시의 주요국들의 상승률을 따져보면 미국이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네, 네. 미국은 지금 거의 뭐 새해 들어서서 한 1%, 2% 정도 내외 상승을 했고 상승률 상위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신흥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인 지금 1위고요. 네. 브라질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이 다 상승률 상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어떤 전개되는 흐름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분명히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관리하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이제 좀 조치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당장은 지금 이란 문제는 좀 해결되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란 내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지금 사상자 수가 뭐 2,000명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3만 명까지 네, 지금 얘기가 수만 명이에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당분간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대치 상황, 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는 약간의 좀 암초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도 결과적으로는 타코 트레이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중동이란 나라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게 살짝 우리가 5,000p, 종가 기준 5,000p 가는 데는 좀 악재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너무 풀면 안 네,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지금 프리마켓을 보면 좋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1%대 후반이고 하이닉스가 좀 빠지네요. 이런 상황이고 현대차도 지금 강보합으로 돌아서 있고 예상과는 다르게 방산주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지금 가장 프리마켓에서 선봉에 쓰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아마 이건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할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수급인 것 같은데요. 준호 매니저, 네. 지금 봐도 뭐 금값 폭등, 은값 폭등, 미 증시도 인텔 빼고는 잘 버텼는데 코인은 왜 무너지는 겁니까? 코인도 네. 원래대로 하면은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의 가장 이제 뭐 상징성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일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부터 먼저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증가할 그렇더라고요. 수밖에 없는 늘 거기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시장에 어떤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했을 때는 오히려 안전자산 성격을 띄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은 나스닥이 어떤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뭐 비트코인 가격과 또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가격 자체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떤 불거졌을 때 항상 이제 즉각 방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자산의 어떤 회피 심리로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M7 기업들 중심으로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AI 시대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어닝 시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오히려 실적이 아니라 그냥 수급적인 요인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은 좀 빠르게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어떤 이제 강대강 기조는 계속해서 지속됐던 부분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내포되어 있던 악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단기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알트코인 관련해서 실제로 그 뉴욕 증시에서도 또 그리고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또 이제 법제화의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위험 자산 회포 심리가 가동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하고 정유주 한번 봐주시고 SO일 기술적 분석도 좀 부탁드리는 게 이 SO일을 안 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보잖아요. 맞습니다. 10만 원을 넘어서서 이게 꾸역꾸역 올라와 있거든요. 방산주 오늘 방산주가 반응 별로 안 하고 SO일 두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이게? SOE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방산주들도 그냥 강보합권에서 흐름이 예.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뭐 K 방산주들은 앞으로 유럽권의 또 중동권의 어떤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최근에 좀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이제 반응은 뭐 굉장히 뜨겁진 않다. 전반적으로 이제 강보합권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현대로템이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사실 K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저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K방산 쪽, 특히 우주방산 쪽은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핵심 테마가 키워드로 있죠. 좀 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넥스원, 한국항공, 우주 같은 대표적인 우주항공, 특히 하나 시스템도 대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꼭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가 진입하기보다는 올해 특히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유럽발 수주와 또 그리고 중동발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정부 차원의 강력하게 또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주 방산에 대한 어떤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점이 충분히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SOE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 정도 상승 흐름 놔주고 있고 뭐 한국석유나 흥국석유 같은 기업들은 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SOE 같은 경우도 1%대 상승 흐름 놔주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가파르게 반등이 나와줘서 그러게요. 10만 원 어느 언저리까지 틈에 상승 저희가 흐름이 있어요. 나와져 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SOE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진입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SOE 또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네. 실적에 대한 어떤 네. 기대감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나마 저는 오히려 SOE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도 잡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2차전지에 대한 어떤 예. 이제 업황 개선과 그리고 또 최근에 ESS 쪽에서도 SK온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결국에 지금 유가 또 그리고 화학 그리고 또 이제 2차전지 배터리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가격적인 매력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신규 매수로 본다고 했을 때는 SOE보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유가 상승 때문에 정유주들 반응할 텐데 흥구석유, SOL 이런 것보다는 네. SK이노베이션. 영민 매니저 지금 네. 약간 2차 전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요 네. 섹터 한번 보고 갈게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스, 또 CIS,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 친구들이 지금 네. 전고체 배터리가 또 시세 분출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를 이제 필두로 해서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까지 약간은 이제 지난주 후반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좀 되기 맞아요. 시작했죠. 네. 이게 뭐 이쪽 자동차 업종과 현대차의 어떤 로보틱스, 피지컬 AI의 어떤 전략상의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이제 순환매 이게 2차 전지 업종이 삼성 SDI를 필두로 갑자기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강력한 좀 연결고리를 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 뭐 우리가 이제 SOL이라든지 뭐 이런 화학주들 기본적으로 화학 정유주들이 상승하는 건 중국의 이제 구조조정의 영향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 쪽에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이 계속 좀 슬슬. 이슈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뭔가 또 리튬 가격의 상승과 또 연동되는 이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를 필두로 전고체 배터리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강한 시세가 이제 조금 분출이 좀 되고 있다. 결국 이제 전고체 핵심 밸류 체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CIS, 한농화성, CIS 뭐 이런 네. 종목들까지 지금 지난주에
다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프리에서도 다시 이제 이 종목들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10%가 넘는 예. 급등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게 사실 반도체 소재도 사실 영향이 좀 있고요.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황화 리튬 이제 대량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코스모 화학 이런 기업들이 거의 비슷해요. 코스모 화학. 황화 리튬 네. 이제 네.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무수 수산화 리튬 쪽은 이제 강원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 심지어 이제는 장비단의 종목들까지도 같이 이제 지금 부각이 그러게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이제 오늘 개장 초반에는 또 2차 전지 섹터,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포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 이제 정부 당국이 일단 얘기해야 3천 돼요. 포인트에 대한 네. 이제 의지를 다시 한번 네, 확인했잖아요. 삼천스닥. 결국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뭐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면 그다음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분명히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수혜를 좀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프리마켓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나름대로 좀 타당성이 좀 있다. 좋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라고 하고 있는 삼성 SDI도 4%대 넘는 급등이 프리마켓에서 나오고 있는데 영민해줘도 이것도 좋지만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노린다면 네. 차라리 변동성은 앞서 네. 말한 뭐 CIS라든가 또 레이크 그렇죠. 머티리얼스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실제로도 변동성도 크거든요. 뭐 이렇게 약간 양분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이 네. 궁금합니다. 어디로 향하나요, 오늘은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코스닥의 어떤 시총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좀 시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로봇 섹터에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5%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이 나와주기도 했고 수급이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이제 노이즈 이후에도 오히려 바이오 섹터들이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기기는 결국에 이제 어닝 시즌의 실적까지 뒷받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총 상위에 들어와 있는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기업들이 오히려 또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맞물리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예. 오늘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타피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리프팅 업체고요. 실제로 슈링크의 어떤 대명사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내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시장의 어떤 이제 교과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교과서적인 기업을 말씀드린 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거의 뭐 80%, 90% 가깝게가 되고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매년 이제 소모품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18분기 연속적으로 지금 고성장세,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지금 이제 역성장이 한 번 나왔었고 그 외에는 매년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4분기의 어떤 매출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해도 클래시스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더욱더 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홈케어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77%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APR 훈풍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많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뛰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클래시스의 이제 홈케어 매출이 거의 477% 이상 폭증을 했고 수출 비중이 63.9% 4분기 매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70에서 80% 비율을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0월 달에 브라질의 JL 헬스를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브라질 미용 기업인 매드 시스템을 지배력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피부 미용 의료 시장에서 1등이 미국이고요. 2등이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브라질 시장의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올해부터 강력하게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 브라질 매출만 한 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라질 유통 채널 정상화와 함께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가 2026년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해외 7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주력 국가가 브라질과 태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에만 꾸준하게 지금 이제 공급을 하면서 지금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올해 클래시스의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다와 지금 합병을 하면서 지금 마이크로 그렇죠. 니들 RF 장비 쿼드세이가 작년 7월 달에 출시하고 나서 견고한 매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레이저 장비 리파 또한 국내 판매량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립국가협회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에서도 크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과 북미 쪽에서도 지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은데 작년 4월 달에 지금 이제 슈링크뿐만 아니라 클래시스의 주요 제품인 볼유머가 미국 FDA에서 품목허가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볼륨어는 그냥 잘 제가 이렇게 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 클래시스의 이제 볼륨어와 슈링크 관련된 북미 지역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은 이제 태국과 그리고 브라질에서만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볼륨어의 어떤 판매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글로벌 시장, 피부 미용 의료 시장에서 45.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브라질과 태국만으로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다가 올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클래시스의 어떤 컨턴 점프가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원년이 바로 2026년이다라는 점에 클래시스로는 탑픽점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클래시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APR의 메디큐브 때문에 약간 묻혔는데. 가려져 있지만 맞습니다. 뭐 원래 네, 원래 원탑이었었고요. 예, 슈링크 볼륨어 보니까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출도 네. 한 70%씩 맞습니다. 하고 있고 미국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을 보면은 지금 프리에서 한 2% 정도는 뜨고 있긴 한데요. 전일 종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62,800원을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75,500원 직전 고점 돌파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75,500원을 일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53,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K 뷰티 디바이스의 뭐 시조새 네, 맞습니다. 클래시스로 향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왜 코스닥 이야기를 안 하나 기대를 하실 겁니다. 삼천스닥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이제 네 가지 파트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최근에 뜬 로봇인데 잘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은 진짜 갈 만큼 이제 갔어요. 리노공업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또 5% 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뽑아내고 있고요, 시세를. 2차 전지는 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당에서 그날 5,000피원에서 나왔던 부분이 바이오는 이제 원래 남은 거로 가야 될 것 같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한번 뿜어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000스닥을 가는 길 두 파트로 나눠봐서 바이오 쪽은 영민 매니저와 함께 얘기를 하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한가 속출했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로봇주 옥석 가리기는 준호 매니저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진짜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옵니까? 우리 3,000스닥에? 일단 지난주에 알체오젠 쇼크 때문에 바이오 진영이 전체적으로 이제 투심이 좀 꺾였는데 실제로는 호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 3,000당 제약이 시총이 지금 8조가 넘었죠. 네. 일본의 이제 다이치 상교 상교. 자회사 이제 에스파하고 사실상 이제 에스페스 경구용 플랫폼에 또 이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입증을 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지난 금요일에 또 ST팜도 뭐 800억 원이 넘는 또 수주 공시 나와가지고 고점을 좀 강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난 이후에 쌓여있는 이제 호재들이 분명히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결정타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보도가 된 사실은 이제 그 전날에 여당의 이제 코스피 5천 특위와 대통령이 이제 또 간담회 비슷하게 뭐 만찬 이런 걸 일종의 이제 파티. 했는데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예. 불러서 이제 격려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럼 코스닥도 3천 한번 보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사실 정부 여당의 이제 모 의원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활성화 이 국내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공급망이 아직 완전하게 이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가상자산은 저는 뭐 조금 이걸 또 정치적인 의도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 계속 좀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선거 당연히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상자산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분야는
사실상 2030 세대들한테 가장 좀 강력하게 이제 소구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뭐 10배, 100배 폭등한다라고 해서 코스닥 지수가 못 3,000포인트 올리죠. 가지 않아요. 이 종목들 시총을 다 합쳐봤자 어차피 알테오제는 한 종목만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런 이제 이슈를 던지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방향이라고 네, 보고 네. 스테이블 코인 뭐 가상 자산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제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주도 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난 금요일 날 또 증명을 좀 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금요일이 어찌 보면 역사적인 날이에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뚫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관들이 예.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장이 생긴 이래로 하루에 일 매수 금액이 1조 원이 넘기기 처음이에요. 네. 지난 2021년 12월 28일 날 그때 코스닥 시장의 기관들이 8,200억 정도 매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날짜를 보시면 12월 28일이 딱 배당락 끝나고 나서 2021년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양도세 대주주 이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락일 전에 투매했다가 배당락일 끝나고 나서 거. 다시 이제 사들이는 그런 수급의 영향이었던 걸 감안하면은 2000년대 들어서서 네. 정말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들의 역대급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책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저는 분명히 반영된 거라고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무래도 그렇죠. 뭐 옥석을 가리기 전에 시총 비중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등등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이제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또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그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이제 자금에 강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톡되고, 예. 또 사실상 뭐 3월, 4월 달에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이제 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2월 달에도 혈액학회 있죠. 3월 달에 뭐 AACR, 4월 달에 아스코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학회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또 결정적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갑자기 지금 뭐 한 해 이제 사업 보고 이제 결산이 끝나지도 네. 않았는데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기금운용회의 긴급회의를 지금 오늘 오늘입니다. 개최를 하거든요. 네. 왜 개최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일단 정부 당국에서 대통령이 3,000포인트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럼 연구기금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활성화 꼭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에 대한 뭔가 이제 또 대책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지금 계속 줄여놓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런 정책 방향이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들의 이제 기관 자금이 수급.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에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급이 당연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개별 모멘텀은 하나하나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업종 전체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시총 상단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코스닥 지수의 이제 견인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ABL 바이오 사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SK 하이닉스가 넉 달에 3배 반 갔잖아요. 네네. 그럼 ABL 바이오도 네. 하이닉스 됩니까? 왜냐면 이제 알테오제는 갈 친구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말 네, 맞아요? ABL 맞습니다. 바이오 사면 돼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시총뿐만 아니라 시총이 의미하는 건 결국 ABL 바이오의 잠재력이잖아요. 올해도 조단위 이상의 기술 이전 빅딜을 터뜨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결국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알테오젠 노이즈 때문에 이거 플랫폼 기업들 알고 봤더니 로열티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알테오젠도 뭔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신에 2043년까지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고 마일스톤도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이제 받는 거니까 결국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권리 계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BBB 셔틀 플랫폼을 이미 이제 GSK, 사노피, 연이어스 빅파마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술을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ABL 바이오는 분명히 이제 좀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저는 꼭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상 기업들 좀 잘 보시라.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뭐 코롱 티슈진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임상 3상이 올해 완료되고 품목 허가가 이제 직전까지 와 있는 기업 중에 코롱 티슈진이 시가총액 최상단이고요. 네. 매지원도 지금 3조 원 중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 우리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파이프라인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기업이 코롱 티슈진과 매지원이거든요. 터지면 저게 대박이죠. 요런 네. 기업들이 네. 이미
사상 최고가예요. 네. 메지온도 지금 차트 보시면 일주일째 그냥 양봉 뽑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기업들도 TGC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얘도 사실은 직전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5% 올라가면 바로 그냥 최고가 뚫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벌써부터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삼상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그것도 시가총액 한 제약바이오 업종을 기준으로 한 15위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천 시작 가는 길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로봇과 그리고 그날 파티 때 5,000피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두 개를 갈 텐데요. 먼저 로봇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준호 매니저 이제 옥소 가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줬고 그날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붙어있던 휴림 로봇과 현대 무벡스가 맞습니다. 하한가를 찍으면서 지금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안 좋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날 또 급등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로봇주 전략부터 가죠. 왜냐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코스닥 시총을 4등, 5등을 다투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2주 전부터 아무래도 유진 로봇과 현대 무벡스 같은 기업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사실 과열권에 띈 건 사실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달 만에 거의 한두 달 만에 주가가 거의 300%에서 400%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사실 뭐 유진 로봇도 제가 너무 이제 저평가됐다. 다른 로봇들 기업 갔을 때 이제 로봇 청소기라든지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밸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예.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300%, 400% 가까운 4배 정도의 상승이 두 달 만에 나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달 만에 40% 상승도 대박이라고 하고 20% 상승도 정말 초대박이라고 감지덕 하는데 지었죠. 옛날만. 예, 이건 지금 두 달 동안 400%, 500%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은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이런 과열권이 띈 종목들의 차익 실현은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강세장에서도 조정 없는 강세장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밸류체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조정 시 계속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의 밸류체인의 정점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로보틱스. 거고 SK에 편입될 수 있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로보틱스. 경우도 정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업들은 뭐 15%, 20% 올랐고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나 뭐 SPG 같은 기업들은 거의 뭐 1%, 2% 강보합이나 밀려봤자 제한적인 약보합권의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그동안은 이제 로봇의 로자만 붙어도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면 지금부터는 밸류체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SPG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아까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에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고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봇은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부터는 이제는, 꾸준하게 모아가야 되고 옥석가리가 제가 2주 전부터 준비하자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로봇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말 지난 금요일 날 뭐 다달이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네이버도 카카오페이도 그리고 코스피긴 하지만 카카오페이 맞습니다. 상한가도 저는 그리고- 처음 봐요. 그리고 예. LGCS도 예. 정말 강력한 예, 상승 흐름이 LGCS 도, 나왔는데 예. 일단 지금 뭐 민명덕 의원이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지금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에 지금 이제 STO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결국 코스닥 3000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자. 그래서 디지털 말이죠. 자산으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혁신 기업의 어떤 그 자금 조달의 창구를 넓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핵심 쟁점이고 결국 이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결국 이제 자산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진입해 보자라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의견을 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STO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시세가 분출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을 계속해서 육성하면서 결국 이제 자산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코스닥이 어떤 활성화 대책에 어떤 의견을 냈는데 저는 그랬을 때 그 안에서도 결국 저는 피지컬 AI의 수혜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테마성으로는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또 이제 다날 같은 기업들이 예. 가장 먼저 KCP,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올랐지만 실적으로 그 안에서 피지컬 AI 수혜로 부각될 수 있는 거는 딱 두 기업인데요. 네이버와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LG CNS 같은 기업들. 네이버도 MIT와 협력해서 휴머노id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또 이제 생성형 AI 하이퍼 글로벌 X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AI 국가대표에서는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생성형 AI와 피지컬 AI를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관련된 플랫폼을 공동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또 네이버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화와 그리고 디지털 자산 입법화, 법제화가 1분기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피지컬 AI 관련된 수혜주로서 네이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LG CNS 같은 기업도 대표적인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LG CNS는 LG그룹의 어떤 두뇌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이제 두뇌 로봇 기업인 스킬드 AI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STO 플랫폼 관련해서는 지금 구축 경험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 이제는 한국은행과 CBDC 프로젝트인 한강 프로젝트를 같이 협력했던 기업이잖아요. 그거를 총괄했던 기업이 바로 LG CNS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LG 같은 경우는 투트랙으로 휴머노id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설립해서 B2B 방식으로 공급하는데 그 솔루션과 두뇌 역할을 하는 기업이 LG CNS다 보니까 결국 피지컬 AI의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신약 개발 플랫폼 R&D 참여 기업을 두 기업을 선정했는데 하나는 종근당이고 하나는 바로 LG CNS입니다. 그래서 종근당과 정부가 협력해서 결국 LG CNS가 지금 AI 신약 개발 플랫폼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그리고 LG CNS가 하고 있는 사업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 AI 국가대표에서도 최근에 AI 연구원이 이번에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AI 국가대표 그리고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결국 휴머노id 로봇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LG CNS와 네이버 같은 기업이 결국 피지컬 AI 안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준호 매니저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NHN KCP 정도가 7%대 급등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코인주를 로봇이랑 엮자. 왜냐하면 이게 약간 코스닥의 동력되기는 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령 LG CNS 같은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지만 로봇의 맞습니다. 솔루션주도 되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좀 두 개가 엮인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주축이 아닙니다. 이번에 나올 법안은 일반 일반 이 IT 업계한테 이 아마 주도권을 줄 것 같아서 지금도 좀 출렁출렁 되고는 있지만은 자 이걸 좀 약간 더 압축해 보자. 오히려 거래소 쪽을 좀 더 보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정부 당국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이런 준호 매니저가 얘기하신 민병득 민병득 의원은 의원이죠. 아이디어가 이게 이제 우리가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벤처 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그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시장에 이제 자금 유입을 많이 좀 시켜서 그걸로 이제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이제 생태계를 조성을 해주고 상장되는 기업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신규 이제 자금 펀딩도 좀 쉽게 만들어주고 상장을 했을 때 이제 주가도 조금 띄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이슈로 이제 띄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식 모델을 이제 따라가는 건 이제 분명하고요. 거기에는 다만 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코스닥, 코스피를 뭐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 뭐 LG CNS,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작년 여름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도 주목을 이제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딱 그 기업들에 대한 이제 기시감으로 금요일 날도 이제 단화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페이가 상한가까지 갔고 뭐 쿠폰부터 해가지고 온갖 기업들이 다 2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테마 쪽은 워낙 이렇게 자금이 좀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런 흐름이 이번 주까지도 조금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코스피 종목이지만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승률은 가장 높네요. 그날 또 상한가도 쳤고 그 여운인 것 같습니다. 프리에서 13%대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되는데 할 것도 많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도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IT도 있고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지금 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HLB가 지금 프리에서 막 13%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간암 이제 치료제 리보세라닌입에 대해서 미국 FDA에 세 번째 이제 도전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또 품목허가 이제 BLA 이제 또 제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13% 넘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좀 주목하고요. 사실 아까 이제 준호 매니저님이 딱 종목 이름 얘기하기 전에 헬스케어 쪽, 의료기기 쪽 얘기하시길래 종목이 겹쳤나 보다 생각을 그래요? 했는데 다행히 좀 비껴놨어요. 클래시스 이제 해주셨지만 저는 오늘 또 의료기기 하면 딱 떠오르는 파마리서치 리주란이라고 하는 이제 또 제품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파마리서치. 제가 여러분께 APR 또 소개해드렸는데 그냥 뭐 2, 3일 만에 목표가 달성하고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파마리서치도 약간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주가가 워낙 지금 또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이에요. 원체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8월 이후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8월 이후에 이제 고점 70만 원 뚫었다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마음 편히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인데 주가는 빠졌으나 내용은 더 좋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파마리서치 어찌 보면 APR의 이제 또 후속주 개념으로 파마리서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PDRN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축구 팬분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시 링가드라고 하는 선수가 갑자기 EPL에서 뛰다가 우리나라 이제 FC 서울로 이제 이적을 해와가지고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해외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선수가 작년 연말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CJ 올리브 땡 거기 가게 가가지고 막 화장품을 쓸어 담으면서 계속 PDRN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PDRN 그 얘기 나왔을 때 파마리서치 주가가 조금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PDRN의 이제 대명사가 리주란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연어 주사라고 하는 거. 그 PDRN의 대명사가 이제 어찌 보면 스킨 부스터 제품의 가장 좀 막강한 이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리주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파마리서치는 관절강 이제 치료제로 이제 활용되는 그 콘주란,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부스터 제품 리주란, 요 두 가지 제품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고 일단 지난 3분기 때 실적 성장세, 매출 외형 성장세가 시장 기대치를 조금 못 미쳤어요. APR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3분기 때 K-뷰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좀 못 시키면서 화장품 기업들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었고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도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 때 바로 이제 외형 성장이 이제 회복이 좀 됐다. 매출액이 한 1,54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한 1,500억 원 이상은 이제 매출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48%, 거의 50%에 육박하는 외형 성장세가 다시 이제 확인이 좀 됐고 올해도 사실 파마리서치는 굉장한 이제 성장을 이제 보일 거라고 예상이 좀 돼요. 왜냐하면 국내 쪽은 이제 매출이 뭐 워낙 탄탄하고 사실 뭐 리투오라고 하는 이제 경쟁력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아직 양산의 능력과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 봤을 때는 파마리서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시장의 이제 수출이 지금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매출이 50%고요. 해외 매출이 40%예요. 이 정도로 빠르게 지금 해외 매출이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진의 이제 해외 매출 성장세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파마리서치는 올해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리주란의 이 브랜드를 가지고 사실은 화장품도 만들고요. 그리고 화장품 말고 이제 치료제도 같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지금 보면은 지난 이제 4분기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수출이 76%나 폭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해외 수출 국가들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파마리서치의 어떤 리주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해외 시장 확장에 대한 이제 전략은 여전히 좀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TV 광고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신 거 리주비넥스라고 하는 재생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PDRN의 일종인데 PDRN. 요거는 이제 연어 이제 유래가 아니고 이제 송어 유래 이제 PDRN을 만들어 가지고 예. 요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피부과에서 이런 좀 고자극의 이제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날씨가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좀 추울 때 얼굴에 이제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피부가 좀 손상이 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빠르게 재생하는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재생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리주비넥스를 그냥 약국 가면 이제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주란에 이어서 이 리주비넥스 재생 크림도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소문들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파마리서치 매출에 또 새로운 좀 성장 동력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일시적으로 4분기 때 요거 이제 TV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이제 광고비가 이제 조금 들어간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리주비넥스도 이제 브랜드 파워를 이제 얻기 시작하면 재생크림 쪽에서는 또 당연히 왜냐면 이제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회사 자체가 워낙 인지도가 높잖아요. 리주란이라는 걸로 이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재생크림도 그럼 내가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또 리주비넥스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로 이제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삐끗해서 네, 예. 올해 이제 EPS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한 23,000원, 4,000원, 뭐 많으면 한 25,000원 정도 내외 그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피부 미용과 이제 스킨 부스터 제품들의 이제 평균적인 PER 한 30배에서 35배 정도 이제 멀티플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목표가가 70만 원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증권사들의 이제 목표가도 70만 원에서 한 75만 원 정도.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저는 굉장히 조금 재밌게 혹은 좀 의미 있게 좀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 네. 국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 게 마치 주가를 중개하는 것처럼 한다. 이게 어찌 보면 움직이기 전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40만 원, 50만 원 다 가고 나지만 무슨 목표가 80만 원, 80몇만 원 막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따라붙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들이 잠재적으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미리 발굴을 해서 어찌 보면 목표가가 좀 가이던스 역할을 할 수 있게 제시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마리서치의 이제 목표가가 한 70에서 75만 원 이익 모멘텀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제 설정된 목표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한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마리서치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특히 또 파마리서치는 코스닥 시장 뭐 시총 10위권 안에 이제 또 들어가는 종목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급? 감안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또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프리에서 한 4% 정도 좀 뜨고 있는데 네. 어쨌든 50만 원 아래에서 저는 매수하는 접근 전략,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직전에 이제 1월 초에 50만 원을 뚫으려다가 실패를 하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제 50만 원을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딱 20% 정도 목표가 잡고 60만 원 정도 일단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구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0만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우리 K뷰티가 앞서 이제 뷰티 디바이스도 있지만은 일종의 의료 뷰티 해가지고 이제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가 있었고요. 요즘 올리브영과 다이소 가보면 진짜 다 PDRN 네. 다 붙어 있습니다. 연어인데 네. 연어랑 송어 크림은 뭐가 네, 다릅니까? 송어크림. 그러니까 이제 크림은? 추출되는 이제 원료가 네. 이제 연어에서 추출하는 송어. 근데 송어가, 여러분들 네. 아시는 연어나 송어나 속살이 약간 이제 분홍빛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원래 속살이 그렇진 않은데 이게 약간 이제 좀 염색이 좀 된 거긴 한데 네. 거의 비슷한 이제 그 원료 추출을 해가지고 PDRN 이제 주사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주사제에서 지금 크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얼굴에 이제 바르는 크림이 재생 효과를 이제 입증을 좀 했기 때문에 이건 훨씬 좋네요. 치료제로 판매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좀 브랜드 파워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뭐 이미 쓰고 있죠? 네, 저는 뭐 이미 보통 저는 여성 화장품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클래시스였었고요. 네. 영민 매니저는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였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